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말로만 뭐 해준다 그러고 상생방안을 찾겠다 그러더니 결국은 정광석화처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경제단체가 참담하다, 기업할 수가 없다, 지금 유럽의 기업들은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재계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경제 8단체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충격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아마 이제 상생방안을 찾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이재명도 또 재계 총수들을 만나면 지금 계속 만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 걱정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재계한테 손은 벌리고 또 이재용 회장도 바로 또 미국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손은 손대로 벌리면서 또 목은 목대로 비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아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 만들면요, 이거 파업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원래 그 노란봉투법이 뭐 기업들이 근로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불법 파업을 막는 하나의 안전장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뭐 손해배상 못 받게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 놓고 불법 파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법 파업해가지고 한 번만 해도 공장 세우면 그냥 얼마씩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오히려 기업은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하라는 거냐는 거죠. 지금 유럽에 지금 400개 정도가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 한국 GM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 GM도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상법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하나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국 GM도 그런 파업이 일어난다면 한국 GM도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뿐이 아니에요. 경제단체라든지 지금 뭐 개별 기업도 그렇고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노동자한테 어떤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좋죠. 근데 지금 노동자가 충분히 보장받고 있거든요. 보호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기업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가중해서 물리고 또 형사처벌까지 또 물리고, 또 형사처벌도 어떤 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벌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 같은 경우 건설사 같은 경우 원청과 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원청한테 책임을 물으면 그 하청에 잘못한 것들을 다 원청한테 물으면 원청이 하청을 줄 수가 없거든요. 건설뿐이 아니죠. 제조업도 1차 밴드, 2차 밴드 그래가지고 많은 하청을 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원청이 책임을 지라는 말이냐. 예를 들어서 2차 밴드까지 3차 밴드까지 책임을 지라면 그 기업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대재해법도 지금 기업의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목줄이 되고 있는데, 그럼 목줄 채워놓고 콧들에 지금 다 뚫어놓고 기업하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이 지금 해외로 나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뭐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은 아마 벌써부터 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 쪽으로 투자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철수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든 이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출구를 찾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동화되는 거죠. 그 공동화된 자리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규제를 안 받는 그런 외국인들이라든가 내지는 또 그런 업종, 그런 규제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업종, 이런 것만 이제 판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제조업 공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제조업 공동화. 왜냐하면 이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내지는 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업이라든가 또 뭐 다른 그런 상업과 관련된 그런 업종, 뭐 그런 거는 크게 그렇게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같은 것이 좀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뭐 반도체 공장도 이제 미국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장, 제철 공장 등등 해서 이제 미국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침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관세를 핑계대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나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용을 여기서 창출해야 되는데 나가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여가지고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핑계대면 되잖아요. 트럼프가 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가지고 현지에서 수출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명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란봉투법과 그 다음에 또 상법 같은 것이 때마침 이 우리나라의 투자를 갖다가 못하게 막는 그런 법이에요. 투자를 하라는 법이 아니라, 투자를 촉진하는 법이 아니라 투자를 금지하는 법이야. 원래가 투자 촉진법이라는 것까지 있고, 그야말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겁니까? 그런데 투자를 갖다가 촉진하기는커녕 투자를 금지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근시안적인 거냐면,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직장이 있어야 무슨 그래야 노란봉투법이고 상법이고 필요한 거지. 직장이 없는데 노란봉투법 있으면 뭐 할 거야? 아니, 불법 파업했을 때, 또 파업했을 때 그에 대해서 개별 이 노조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건데, 쉽게 말하면. 아니, 그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직장이 있을 때 파업이 있는 거지, 잘려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삼시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폐쇄로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맞섰을 거예요. 원래 직장 폐쇄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그 근로 3권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정치 파업이라든지 불법 파업을 갖다가 근로자들이 했을 때 직장에서는 직장 폐쇄로 맞설 수 있거든요. 직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문 닫아버리면 그 뭐 끝이지 뭐야 이제. 그러니까 뭐 기업이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일자리가 있을 때 뭐 파업도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잘려가지고서 뭐 집에 놀고 있는데, 아니 파업을 뭐 할 거야? 맨날 파업해요. 집에 가서 뭐 삼식에 마누라한테 파업할 거야? 재계에서 말이죠, 지금 경영자 8단체라든가 지금 엄청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실제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빨라질 것이다. 오늘 보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데도 지금 해외에서 기업을 하나 인수해가지고, 기업 하나 인수하면 돼요. 그 기업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터전 잡으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현지에서 기업 하나 인수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그 자회사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늘려나가고, 공장 키워나가고, 뭐 여기서 이전해 나가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하는 게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야.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가 돈만 갖고 나가면 그냥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나라도요, 우리가 거기다 뭐 반도체 공장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땅을 무료로 준다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조지아주에다가 자동차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냥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말이죠. 그 뭐 주지사까지 나와가지고서 뭐 완스톱으로 모든 거를 편의를 봐주고 그렇다니까요. 땅도 거의 뭐 무료로 쓰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니 뭐 지금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결국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뭐 우리 이제 뭐 일자리를 잃는 뭐 기득권들이야. 뭐 지들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젊은이들, 지금 말이야 기업에 들어가가지고서 한번 꽃을 피워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실업자가 되고,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결국은 기득권들 때문에, 결국은 나이 먹은 놈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인데, 안타깝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결국은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뭐 할 수 없어요. 일찍들이 말이죠, 이재명을 뽑아준 하나의 그 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이 되면 윤 대통령처럼 노란봉투법을 갖다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요. 거부권 행사 안 합니다, 이재명은. 그러면서도 이제 슬쩍 이재명은 원래 남 탓하는 것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뭐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내가 어떡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냐,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상생을 외치고 뒤로는 총을 쏘는 거죠.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이재명이야. 결국 얘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반기업 정서가 딱 깔려 있어요.
원래가 이제 이재명이 그전에도 한미동맹을 해체한다고 그랬고 또 재벌 해체가 원래 이재명이 떠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아예 딱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경영자단체에서 지금 이대로 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을 갖다가 시행할 경우에 지금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라고 반발이 강하게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뭐 반발이 터져나와도 사실은 뭐 저렇게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긴 한데,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거기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접겠다는 거죠. 자, 투자를 접으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느냐?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